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겨울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겨울만 되면 우울증까진 아닌데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몸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태해진 저를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라이더 캐롤의 블랙 저널입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정리하며 미래를 계획해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한마디로 블랙 저널이란 맞춤형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가져왔냐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해서예요. 물론 조금 더 일찍 가져왔으면 좋았겠지만 블랙 저널 형식을 들어보시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책은 총 5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순서대로 따르면 누구나 블랙 저널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왜 블랙 저널인가, 블랙 저널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랙 저널 방식을 이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진정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 라이더 캐롤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블랙 저널링으로 극복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때는 이렇게 앱을 써보다가 또 어떤 날에는 달력에 끄적이는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포스트잇에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저장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보를 어디다 저장할지 고심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디지털 기기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작가는 아날로그 방식의 블랙 저널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이 블랙 저널을 통해서 의도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죠. 블랙 저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자기 인식을 꾸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 저널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서전인 셈입니다. 그럼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마음 목록표를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종이 하나를 꺼내시고 종이를 3분할해서 첫 번째 칸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두 번째 칸에는 해야 할 일,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겁니다. 목록표를 작성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깊이 살펴보며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게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목록들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간단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는 항목은 과감히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남은 항목들을 가지고 블랙 저널을 시작해봅시다. 제2부,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블랙 저널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색인, 퓨처로그, 먼슬리로그, 데일리로그, 빠른 기록, 컬렉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색인은 목차로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인은 이렇게 주제별로 페이지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로그는 미래의 할 일과 이벤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곳으로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이거에 각자 큰 일들과 어떤 이벤트들, 생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먼슬리 로그는 당월에 발생하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건데요. 먼슬리 로그를 보시면 왼쪽에는 달력 페이지, 오른쪽에는 할 일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로그는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과 생각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 장문형으로 쓰던 방식에서 빠른 기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런 빠른 기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키입니다. 키라는 거는 기호와 짝을 이룬 짧은 형식의 표기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개인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꾸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저널의 핵심, 컬렉션. 이 컬렉션은 앞서 말한 색인이나 퓨처로그, 먼슬리 데일리로그도 있고 그 외에 자신이 원하면 어떠한 컬렉션이라도 추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 블랙 저널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내용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월간 이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천천히 지난달의 모든 페이지를 훑어보고 할 일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만약 완료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왜 못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과감히 지워버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새로운 먼슬리 로그의 할 일 페이지로 그 내용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실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블렛 저널을 시작했다면 아마 매일매일 데일리 로그를 작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블렛 저널은 계속해서 성찰을 하는데요. 매일 밤 그날의 데일리 로그를 보면서 월간 이동이나 연간 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컬렉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제 4부로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컬렉션의 목표 컬렉션, 감사 컬렉션, 여행 컬렉션 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생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니까 조금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 블렛 저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가렸고요. 중간중간 이곳저곳에 제 덕질이 조금 묻어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노트는 무인양품에서 구매했고요. 일단 넘겨보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제가 사용하는 키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권장하신 거와 다르게 할 일을 네모칸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밖에 식사라는 키를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색인입니다. 색인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컬렉션들의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컬렉션이 생기면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퓨처 로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노트가 얇아서 6개월 안에 쓸 것 같아서 퓨처 로그는 6월까지 만들었습니다. 각 월별로 중요한 일정이나 생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월이 되면 먼슬리 로그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1월 먼슬리 로그입니다. 왼쪽 페이지는 날짜와 이 기본 트래커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할 일과 무드 트래커를 적었습니다. 트래커들은 제가 따로 추가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분을 색깔로 표시해서 저의 기분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월은 아무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달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장은 제가 헷갈릴 때 참고하기 위해서 블렛 저널 이용 수칙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그 뒤로는 계속 데일리 로그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로그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보시면 저는 영화 컬렉션을 만들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별점과 짧은 평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페이지가 꽉 차서 제가 이렇게 뒤쪽에 무비 컬렉션을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추가된 내용은 색인의 페이지를 다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옆쪽을 보시면 제가 새해가 돼서 그런가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 밖에도 수면 트래커, 제가 지금 자는 시간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슈북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페이지, 슈북 페이지가 있고, 넘기면 읽고 싶은 책과 추천책 리스트 컬렉션도 있고요. 이렇게 독서 로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블렛 저널은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생성하고 색인을 기록해두면 끝입니다. 저도 블렛 저널을 처음 작성하다 보니 데일리 로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새 컬렉션들이 엄청 들어가서 조금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작가님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을 작성해보라고 한 것처럼 아마도 제가 다음 달에 시작할 때는 미리미리 컬렉션도 생성하고 점점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의 마무리에 형식보다 기능성에 우선하라고 말하면서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원래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붙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노트에 글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에요.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블렛 저널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이어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